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서 가장 그 비즈니스 쪽으로 좀 그 핵심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거죠. 결국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컨트랙트라는 걸 해야 되죠. 계약, 그죠? 그런 어떤 거래에 대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는 것들을 자동화, 소프트웨어가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블록체인 컴포넌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일들을 쭉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다예요. 블록체인은. 여기 뭐 특별한 거 없죠.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하는 거고, 이게 뭐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뭐 최근에는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 거고, 이제 컨센서스 여기 알고리즘은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제 감이 잡히셨어요? 굉장히 짧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려면은 며칠을 공부하셔야 되는 양인데 제가 아주 그냥 함축을 시킨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어디 가서도 블록체인이 뭐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좀 더 그 레벨이 높은 건데 사실 저는 지금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좀 더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지컬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게 눈에 보이게 스트럭처적으로 본 거고, 이거는 그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런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.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네트워크나 뭐 인터넷, 그러니까 뭐 인터넷 네트워크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, 다 어디서 하면 아키텍처를 하죠. 뭐 여러분들이 무선이나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뭐 피지컬 레이어, 뭐 미들웨어 레이어,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,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도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를 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여기 아까 그 컴포넌트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. 구조적으로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물로 보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요소들이에요. 요소들. 그리고 그 요소들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요소들이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제 레저가 밑단에 들어가고, 이게 피지컬 레이어라고 얘기하죠. 그다음에 인터그레이션이 들어가고, 뭐 스마트 컨트랙터,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,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만 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쓰는 분야가 요 인터그레이션 레이어예요. 그래서 요거를 넣은 건데, 요 인터그레이션 레이어가 바로 다른 기술들하고의 인터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어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요 레이어들이 결국에는 앞에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, 요 인터그레이션 레이어가 아니고 다른 레이어만 갖고도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,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연동을 시켜서 인터그레이션 해주게 하는 레이어들을 하나 더 넣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자체적으로는 이제 완성적인 기술인데, 이제 플랫폼적인 관점에서는 플랫폼적이지 않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라는 것 위에서 다른 제3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 연동시켜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 플랫폼인데,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다 닫혀 있고,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하고 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써서 이제 약간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데, 사실은 이제 이스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을 갖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플랫폼을 쓰면 뭐 자기가 새로 자기 나름대로의 코인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끔 플랫폼 레벨로 가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최초가 이세리움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분류를 할 때 비트코인을 1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닫혀있는 시스템이죠.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, 플랫폼 개념으로 간 게 2세대. 그래서 이세리움 자체를 2세대 2.0 블록체인 2.0 기술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기술은 아까 얘기한 그 블록체인 컴포넌트 중에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, 외부의 어떤 그 제3자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진
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네트워크로 와서 아까 얘기한 블록체인 기능들을 전부 다 연동시켜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들어갔던 요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의 변형식만 있어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이더리움에서 가장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넣었죠.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뭐냐면 자기 엔드 유저가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런칭을 시키면 이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자기가 뭐 컨센서스 앨고리즘 만들 필요가 없고 자기가 어떤 뭐 시큐리티 줄 거 없이 그 플랫폼에서 그걸 제공하는 거에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D-애플리케이션, 그러니까 Decentralized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장 키 요소죠.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 컨트랙트.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각 이 블록체인 안에, 체인 안에 있는 노드들에 저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각각의 아까 얘기한 노드들에서 저장이 되고 거기서 다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뭔가를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트랜잭션을 정의한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이 프론트 레이어, 그래서 프론트 레이어가 많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. 여러분이 생각하는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의미고,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토큰 비슷한 게 이제 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게스라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월렛은 우리가 얘기한 이제 어떤 토큰들을 주고받았을 때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, 그 다음에 컨센서스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프로포 워크를 썼는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프로포 스테이크로 이제 이동을 시켰죠.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뭐 차세대에는 또 다른 기술들이 올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했던 거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세리움을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 양이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이 범위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거냐, 뭐 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서 만약에 솔리드라고 하는 그 랭귀지를 써서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쓰고 이제 뭐그 고라고 하는 랭귀지도 쓰고요. 그다음에 파이썬도 쓰고 뭐 다른 랭귀지도 많이 쓸 수 있죠. 그다음에 특별하게 여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쓰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C하고 자바의 중간 정도의 이제 것들을 해서 이제 솔리디티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써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놨고,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알면 되고, 이제 내가 응용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, 원래 파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하는 것들, 뭐 여기에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뭐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웹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메타매스크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크롬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까 얘기한 그 자기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, 이렇게 웹베이스로 해서 제가 이거 뭐 개발 이런 게 아니겠죠.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다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리믹스라고 하는 걸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프로그램 짜고 여기서 컴파일 해가지고 돌리고 실행하고 여기서 자기 그 네트워크에다 우리가 런칭을 해서 스마트 컨트롤 런칭하고 그걸 테스트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게 제가 이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사실은 고민했던 게 이것만 갖고 한번 제가 왜냐면 저번 해까지는 제가 딥러닝 실습 특강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실습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한 거죠. 똑같이 딥러닝 실제로 프로그램 짜고 돌리고 했는데 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이걸 할까 하다가 요번에는 좀 전반적인 거를 짚고 가는 게 좋겠다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발 쪽.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 맛을 한 번씩은 다 봐요. 그래야 개발자들하고 일을 하죠. 그래서 한 번씩은 다 해봐요. 적어도.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한 번씩은 다 해봐요.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가 있고,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가면 트러플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웹3j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것들은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.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소화가 잘 되면 그거 소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죠. 그게 이제 아마 다음 번쯤에 아마 그래도 지금 많이 그래도 시스템화가 많이 된 게
요 이스리움이니까 내가 이스리움 아마 다음번에 봤을 때는 핸섬 그런 생각인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